어르신, 혹시 새벽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났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발바닥이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남의 다리가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멍하고 디디면 쩌릿쩌릿 전기가 흐르는 듯 하고요. 그러시면 어르신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잠을 모로 잤나 보다. 베개를 잘못 베었나.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잠자리 탓이 아닙니다. 베개 탓도 아니에요. 어르신 몸이 지금 이불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통계로 60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다리 저림이나 종아리 쥐, 발시림 같은 말초혈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열에 6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훨씬 넘는 분들이 본인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실 때는 이미 혈관이 한참 좁아진 다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르신들 혈관만 거의 40년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한방도 공부했고 양방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약 한 첩 짓는 마음으로 약 처방도 내고 혈관 사진도 매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 하나 드릴게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신 우리 어머님, 그 어머님도 똑같은 증상으로 10년을 고생하시다 75세 혈관 시술을 받으셨어요. 의사 아들 둔 게 무슨 소용이었나 싶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작정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5,000원, 만원이면 다 사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약 아닙니다. 음식이에요. 7가지 추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등, 제가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2알씩 챙겨 먹는 그 과일, 의외일 겁니다. 제주도 가시면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어머님 아버님 단톡방에 보내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혈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요.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 안쪽은 어머님들이 김장철에 담그시는 동치미 항아리 같다고요. 항아리 안쪽 벽이 매끈하고 깨끗해야 무가 아삭하게 잘 익지요. 그런데 그 항아리 안쪽에 자꾸 막이 끼고 찌꺼기가 들러붙고 군내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도 못 쓰게 되고 결국엔 항아리째 갖다 버려야 해요. 우리 혈관이 딱 그렇습니다. 안쪽이 비단처럼 매끄러워야 피가 잘 흘러요. 그런데 그 비단 같은 막에 자꾸 기름때가 끼고 산화된 찌꺼기가 들러붙고 우리 몸 안에서 녹이 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들어보신 그 말, 죽상경화증이에요.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풀어드리면 혈관에 기름때 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혈관이라는 친구가 70%가 막힐 때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안 아파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잘 걷던 길에서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기 시작합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혈불통이면 백병내생이라. 기와 피가 통하지 않으면 100가지 병이 생긴다. 그렇게 옛 어른들도 말씀하셨어요. 한방이든 양방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항아리 안쪽을 매끈하게 닦아낼 수 있을까요? 약국 가기 전에 마트부터 가시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가지. 7위부터 1위까지.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7위는 우리나라 어디 가나 있는, 가을이면 마당에 빨갛게 매달려 있는 그것, 감입니다. 곶감도 포함이에요. 감 속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 이 2가지가 혈관 벽의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비단막을 비단막답게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강릉에 사시는 김순덕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73이세요. 겨울만 되면 발끝이 어찌나 시린지 양말을 2켤레씩 신으셨다고 해요. 그래도 시려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처음에는 약방에서 영양제만 사드시다가 식후에 감 1개씩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그렇게 시리던 발끝이 좀 가라앉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어르신들 흔하게 하시는 오해 하나. 감 먹으면 변비 생긴다고들 하시지요. 떫은 감, 덜 익은 감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익은 단감, 그리고 곶감을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는 건 오히려 혈관에 좋습니다. 다만요, 공복에 드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위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식후에 후식으로 1개. 곶감은 단맛이 농축돼 있으니까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은 반쪽만,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도 우리나라 감의 폴리페놀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감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6 위로 가볼게요. 봄 되면 마트 입구에 빨갛게 쌓여있는 그 친구, 딸기입니다. 딸기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새빨간 색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 LDL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산화된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녹이 쓰는 거예요. 혈관 안에서 녹이 쓰려는 걸 딸기가 살짝 잡아줍니다. 전주에서 30회 넘게 시장 봐오신 박명자 어르신, 일은 하나세요. 시장 한 바퀴 돌고 오시면 종아리가 어찌나 뻐근하던지 5살 손녀가 안아달라고 매달려도 못 안아주셨대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딸기 제철에 매일 7, 8알씩 무가당 요거트에 얹어서 2달 드셨더니 손녀 안고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게 가능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어르신들 헷갈리시는 거. 딸기 달다고 당뇨에 안 좋다고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딸기 혈당 지수가 40 아래입니다. 낮아요. 오히려 당뇨 어르신께도 권장하는 과일이에요. 씻으실 때 꼭지째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셔야 해요. 꼭지 떼고 물에 담가두시면 비타민C가 다 빠져나갑니다. 한국 영양학회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손녀랑 같이 씻으시면 더 좋고요. 5위는 우리 토종 보배예요. 복분자. 이거 어르신들 대부분 술 담그는 걸로만 알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복분자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그 양이 블루베리보다 많아요. 정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혈관이 회복되는 걸 도와줍니다. 안동 사시는 이정수 어르신 68이세요. 새벽 산책 30분 하시는 게 평생 낙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서 10분도 못 걸으시겠더래요. 그래서 산책을 아예 접으셨어요. 무가당 복분자즙 매일 아침 한 잔 100ml씩 드시면서 다시 산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새벽 시장 끝까지 갔다 오신다고 합니다. 핵심은 무가당이에요. 술이 아니라 즙.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도 복분자의 항산화 작용에 관한 연구가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서 사실 때는 꼭 뒷면 보세요. 설탕 들어간 거는 효과를 갉아먹어요. 자, 잠깐만요, 어르신. 여기서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발시림, 종아리 쥐, 다리 묵직함, 새벽에 발바닥이 남의 살 같은 느낌, 이 중에 하나라도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신 분 계시지요?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댓글에 딱 2가지만 남겨주십시오. 첫째, 어디 사시는 어떤 어르신이신지. 둘째, 오늘 알려드린 과일 중에 지금 댁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요. 제가 그 댓글들 다 읽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다음 주 영상에서 어르신들 사연 골라서 더 깊이 다뤄드릴 거예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다 제 어머님 같고 아버님 같은 분들이세요. 자, 다시 가볼게요. 4위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김밥에도 들어가는 그 친구. 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도 포함이에요. 토마토에 라이코펜이라는 새빨간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내피, 그러니까 비단막 보호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피 검사하면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수치를 떨어뜨려 줍니다. 목포 사시는 윤복희 어르신 69이세요.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220이 넘게 나오셨대요. 정상이 150 이하니까 한참 높지요. 약 드시기 전에 한 달만 식단 바꿔보자 하셔서 매일 토마토 2개씩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셨어요. 한 달 뒤에 수치가 170대로 내려왔습니다. 약 하나를 안 드시고요. 여기서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는 점이에요. 물에 안 녹고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으로 그냥 베어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살짝 데치시고 좋은 기름 한 방울만 같이 드세요. 그러면 흡수율이 3배가 넘어가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조합이 혈중 지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된장찌개 끓이실 때 토마토 한쪽 넣어보세요. 신기하게 잘 어울려요. 3위는 어르신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베리. 저는 블루베리를 어르신들께 이렇게 설명드려요. 블루베리 한 줌은요, 어르신 몸속에 작은 청소부 아주머니 군단을 보내는 거다.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그 깊숙한 모세혈관까지 빗자루 들고 들어가는 군단이에요. 블루베리 안에 안토시아닌과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모세혈관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르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눈 안쪽 모세혈관이랑 발끝 모세혈관이 같은 원리로 움직여요. 그래서 다리가 좋아지면 눈도 좋아져요. 진짜입니다. 춘천 사시는 최영순 어르신, 74시세요. 밤마다 발이 시려서 잠을 못 드셨대요. 자다가 깨고 또 깨고 매일 한 줌씩 오트밀에 얹어 드신 지 석 달 만에 평균 수면 시간이 45분이 늘었습니다. 본인이 더 놀라셨어요. 잠을 푹 자니까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자제분들이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다고 그러더래요. 블루베리는요, 냉동도 효과가 똑같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비싸다고 안 사드시는데 냉동 한 봉지 사두시면 한 달은 드세요. 하루 한 줌, 150g 정도면 충분해요.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서큘레이션이라는 심장 분야 최고 저널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위험이 낮았다는 내용이에요. 분당 서울대병원 심혈관 센터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을 진행 중이고요. 자, 이제 이 위입니다. 빨갛고 알갱이가 톡톡 터지는 그 새콤한 친구, 석류예요. 석류 안에 푸니칼라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LDL이 산화되는 걸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거기다 천연 질산염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NO라고 부르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요. 산화질소가 뭘 하느냐? 혈관을 슬쩍 넓혀줍니다. 좁아진 호스가 살짝 펴지는 거예요. 제주 사시는 강태식 어르신, 72세요. 텔레비전 보시다가 일어나면 발이 수십 초 동안 죽은 듯 저리셔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셔야 했대요. 손주가 할아버지 왜 안 와? 하면 잠깐 기다려. 그렇게 시간을 끄셨다는 게 가장 속상하셨대요. 무가당 석류 원액 100ml를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매일 아침 식후에 드셨어요. 2달쯤 지나니까 그 죽은 듯한 저림이 한참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어르신들 진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그 달콤한 석류즙, 가당, 그러니까 설탕 들어간 거, 그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꼭 무가당 원액으로 뒷면 잘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석류는 일부 혈압약, 그리고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피 묽게 하는 약과 상호작용이 있어요. 어르신, 와파린이나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좋다고 무조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 그리고 대한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도 석류의 혈관 효과는 인정하지만 약물 상호작용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2알씩 챙겨 먹는 그것, 귤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제주 귤. 그런데 어르신,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귤 까실 때 그 하얀 실 같은 거, 그 하얀 속껍질 말이에요. 다 떼버리시지요. 보기 싫다고, 쓰다고, 떨떠름하다고. 그게 보물입니다. 진짜로요. 그 하얀 부분에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귤 전체 헤스페리딘의 80%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걸 떼버리시는 순간 어르신들 보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계신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헤스페리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혈관 기능 개선이 가장 일관되게 입증된 천연 성분 중 하나입니다.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그리고 Nutrients 저널에 여러 차례 발표된 연구들이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도 헤스페리딘에 관한 자료를 꾸준히 내놓고 있고요. 제주 표선면 사시는 고순자 어르신 67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 디디시는 게 그렇게 힘드셨대요. 다리가 뻣뻣해서 마치 막대기 2개로 걷는 것 같으셨다는 거예요. 매일 귤 2알, 그것도 흰 속껍질째 꼭꼭 씹어 드신 지 12주 만에 혈관 탄성 검사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왔어요. 본인이 더 놀라셨습니다. 여기서 또 어르신들 흔한 오해. 시중 파는 귤 주스 마시면 되겠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시중 주스는 가열하고 거르는 과정에서 헤스페리딘이 60-70%가 파괴됩니다. 효과가 거의 없어요. 생귤로 하루 2알, 제철엔 우리나라 귤, 비철엔 오렌지 흰 속껍질도 괜찮습니다. 꼭 속껍질째예요. 처음엔 입에서 떨떠름 하실 거예요.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입맛이 적응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솔직한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환갑 넘은 사람입니다. 사실 40대 때부터 당직 서고 새벽 진료 나가다가 발시림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의사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 충청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신 분, 어머님이 발시림으로 10년을 고생하셨어요. 제가 의사인데 그것도 혈관 전문인데 어머님 발 한번 제대로 못 만져드렸습니다. 명절에 가도 약 먹고 있다. 괜찮다. 그 말만 듣고 그냥 왔어요. 75세 결국 어머님이 혈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제 평생 한이에요. 의사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의식처럼 챙겨 먹습니다. 귤 2알, 흰 속껍질째, 블루베리 한 줌, 토마토 1개,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보너스로 드리는 그 차 한 잔. 이거 어르신들도 꼭 따라해보세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끓여드리시고요. 이름은 새벽 혈관차예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만드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1개 정도예요. 거기에 레몬 반쪽 즙, 생강 작은 한 톨, 새끼손가락 1마디 정도 되는 거 갈아 넣으시고요. 강황 가루 반 작은술, 그리고 검은 후추 한 자방, 진짜 살짝만요. 이 검은 후추가 핵심이에요. 왜냐? 플란타 메디카라는 유서 깊은 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있는데 강황 안에 든 커큐민이라는 약효 성분, 그게 단독으로 드시면 흡수율이 그렇게 낮아요. 거의 안 흡수돼요. 그런데 검은 후추 속에 든 피페린이라는 성분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무려 20배, 2000%가 오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강황을 울금이라고 해서 혀를 잘 돌게 하는 약재로 분류했어요. 옛 어른들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검은 후추랑 같이 먹는 그 비밀은 현대 과학이 밝혀준 거지요. 이 차 한 잔이 오늘 알려드린 7가지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진짜예요. 자,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해요. 좋다고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몸 상태가 먼저예요.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건강검진에서 eGFR 수치가 60 미만으로 나오신 분들, 석류, 토마토, 이런 거, 칼륨이 굉장히 높아요.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치의 상담 꼭 받으세요. 둘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어르신, 블루베리, 석류, 강황, 다 항응고 작용이 있습니다. 약 효과를 너무 증폭시켜요. 그러면 출혈 위험이 올라가요. 코피, 잇몸 출혈, 멍이 잘 들어요. 반드시 처방의와 상의하세요. 셋째, 위가 약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 공복에 귤, 석류, 레몬차 드시면 위가 자극받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생강도 빈속에는 피하시고요. 넷째, 당뇨 진행되신 분, 곶감이나 복분자즙은 당이 농축되어 있어요.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드시고 1~2시간 뒤에 혈당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거 잔소리 같으시죠? 잔소리 맞아요. 그런데 이런 잔소리 안 해드리는 영상들이 사실은 무책임한 거예요. 자, 음식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생활 습관이에요. 먼저 새벽 시장 걷기. 우리나라 어르신들께 이만한 운동이 없어요. 미국 심장학회 권고가 일주일에 150분 중강도 유산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매일 30분씩 닷새만 걸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동네 새벽 시장 한 바퀴 도시면 딱 그 시간입니다.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단골 할머니랑 안부 묻고 오시면 운동 끝나요. 헬스장 가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잠들기 전 다리 올리기. 베개 위에 발 올려놓고 15분만 누워 계세요. 정맥 환류라고 다리 쪽에 고였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줍니다. 잠도 잘 와요. 세 번째, 물. 어르신들 물 안 드세요. 그게 큰 문제예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옆에 컵 하나 놓아두시고 조금씩 자주 하루 1.5리터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런 말씀하세요. 나 국물 많이 먹어서 괜찮아. 안 됩니다. 그건 소금물이에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짠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장아찌, 젓갈, 김치찌개 국물. 그건 물이 아니에요. 네 번째, 담배. 어르신, 한같이 끊으시는 게 보약 10첩보다 낫습니다. 진짜예요. 대한혈관외과학회 자료에 흡연하시는 분들의 말초 동맥 질환 위험이 4배가 넘는다고 나와 있어요. 어르신들 말로는 그러시지요. 평생 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니에요. 오늘 끊으면 오늘부터 혈관이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 꽉 끼는 양말이나 스타킹 피하세요. 다리 자국이 빨갛게 남는 양말. 그거 정맥 환류 막아요. 발목이 자국 없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다른 얘기예요. 그건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니까 따로 상담 받으세요. 자, 어르신. 오늘 영상이 좀 길었지요? 머리에 다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다리 시림과 종아리 쥐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어르신 혈관이 보내는 비명이에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둘째, 약국 가시기 전에 먼저 마트에 가십시오. 귤 흰 껍질, 토마토 한 알, 블루베리 한 줌, 그게 보약입니다. 셋째, 혼자 진단하지 마세요. 200m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파서 쉬어야 한다. 쉬면 좀 가라앉는데 다시 걸으면 또 아프다. 이게 반복되시면 그날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발색이 창백해지거나 보랏빛으로 변한다. 잘 안 낫는 발가락 상처가 있다.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열감이 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내일 아침 첫 진료로 혈관내과 가십시오. 자제분들께 부담된다고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게 더 큰 부담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놀이터 가요. 하고 손잡아 당길 때 다리 아파서 못 가시면 그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같이 가시려고 오늘부터라도 챙기시는 거예요. 손주들 시집장가 가는 거 보셔야지요. 증손주 안아 보셔야지요. 그러려고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잖아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보내주세요. 우리 어머님께, 형님께, 옆집 김 여사님께도요. 그게 진짜 효도이고 진짜 우정이에요. 거창한 선물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새로우셨는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남겨주세요. 어르신들 사연 다 읽고 다음 영상에서 골라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매주 듣고 싶으시면 구독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랑 정반대 이야기 들고 올 거예요. 어르신 다리 혈관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 오늘 식탁에 올라왔던 것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충격받으실 거예요. 꼭 보러 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어머님, 아버님, 발 따뜻하게 하시고 푹 주무세요. 그게 약입니다.